59세 은행원, 30년 국민연금 냈더니 돌아온 건 겨우 이 금액? 은퇴 후 눈물의 현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나도 혹시 저런 상황 아닐까? 하고 뜨끔하실 거예요. 은퇴 준비라는 게 사실 막상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가볍게 넘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딱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면 조금만 더 준비할 걸 하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은퇴 준비 이야기를 조금 더 친근하고 구어체로 풀어보려고 해요. 어디까지나 실제 개인 경험담을 재구성한 이야기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은퇴를 앞둔 59세 은행원의 이야기. 먼저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사례로 은행원 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59세예요.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월급에서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떼어왔죠. 솔직히 은행원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다들 연봉 괜찮고 직업 안정적이고 노후 대비도 잘 되겠네 이렇게들 부러워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분 말씀이 막상 올해 퇴직할 때가 되니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살짝 당황하셨다고 해요. 아니, 30년이면 사실 적지도 않은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이더라고요. 물론 직장 퇴직금이나 별도의 퇴직연금이 있긴 했지만 막상 기대했던 만큼의 든든함을 느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도 중요하지만 얼마의 소득으로 얼마를 얼마나 꾸준히 냈는지에 따라 수령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또 은행이라고 해서 전부 고액 연봉이 아니고 승진이나 인사 이동 등에 따라 연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매달 납입한 연금 보험료가 기대만큼 높지 않았던 거예요. 이분께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건 이제 곧 퇴직인데 막상 월 생활비를 생각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택도 없고 그렇다고 이 나이에 다시 큰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취업도 쉽지 않고 이런 막막함이에요. 결국 몇 달 후에는 자녀들이 독립하는 대로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서 생활비를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소위 평균 이상의 중산층이라 자부했는데 은퇴 앞두고 이렇게 줄줄이 지출을 아껴야 할 줄은 몰랐어요. 2. 은퇴 후 생활이 막막한 55세 회사원 어씨의 사례. 두 번째 사례로는 55세에 조기 퇴직한 어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중견기업에서 25년 정도 근무했고 사실 60세까지 일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받게 된 거죠. 조금 더 일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니 별 수 없더라고요. 위로금도 조금은 받았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잖아요. 어씨도 국민연금은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납입해 왔습니다. 그래도 25년 넘게 꼬박꼬박 냈으니 어느 정도는 나오겠지 싶었죠.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집세 내고 공과금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정말 빠듯하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전판이라고 배웠는데 이 정도로 생활이 힘들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메워야 하나? 결국 어씨는 연금 수령하기 전까지 혹은 수령하더라도 모자라는 건 내가 직접 뭐라도 하면서 벌어야겠다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중소기업 자문 형태로 간단한 파트타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몸은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당장 내 생활비, 그리고 가족들 교육비,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있으니 결혼 자금까지 생각하면 연금만 믿고서는 택도 없더라고요. 사실 한창 일할 때야 회사에서 급여가 꼬박꼬박 나오니까 생활비 걱정을 크게 안 합니다. 그런데 퇴직 후엔 내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 충격의 크기가 달라지죠. 어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년까지 계속 다녔다면 좀 나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시대의 정년 보장은 사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기 퇴직, 명예퇴직을 생각보다 훨씬 일찍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막상 닥치면 정말 막막합니다. 3. 62세 자영업자 B씨의 고백. 마지막으로 들어볼 분은 자영업자 B씨예요. 솔직히 저는 직장인이 아니라서 한 달 벌이가 들쑥날쑥했어요. 가게가 잘 될 때는 4대 보험 꼬박꼬박 내고
국민연금도 문제없이 냈죠. 그런데 장사가 안 될 때는 몇 달씩 밀리기도 했어요. 당장 임대료 내기도 빠듯한데 거기다 연금보험료까지 내기가 너무 벅찼거든요. B씨는 그때 어차피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면 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밀린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한동안 연금 납부를 중단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결국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수령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돌아오더라고요. 30년 가까이 납부는 했지만 끊긴 기간이 있어서 실제로는 인정되는 기간이 짧았고 납부 금액 자체도 작아서 그나마 B씨는 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민연금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어떻게든 더 채우려고 하셨다고 해요. 은퇴하고 나서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서 조금이라도 나중에 받는 액수를 늘리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전처럼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래도 노년에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하니까 버티고 내는 거죠. 정말 현실적인 고백이죠. 자영업자 분들은 사업이 잘 될 때와 안 될 때의 격차가 크다 보니 연금 납부가 끊기는 경우가 흔해요. 또 중간중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쌓이면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확 줄어드는 걸 알면서도 당장 생계를 우선해야 하니 어쩔 수가 없죠. 은퇴 후 정말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30년이나 납입했으면 어느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까 한 달 생활비도 제대로 안 나온다. 이게 현실인가?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뉴스에서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수령 시기가 늦춰진다,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등등 부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리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요즘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직 후에도 30년 가까이 살아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긴 세월을 국민연금만으로 버티는 건 너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문가들도 국민연금을 포함해 여러 노후 준비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등을 넣는다든지 퇴직연금을 잘 굴린다든지 아니면 노후에도 가능한 파트타임 일자리를 미리부터 알아본다든지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은퇴를 위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금이나마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크게 보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 늘리기. 아무래도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은퇴 후에도 납입 연수를 더 늘리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죠. 추가 납입 제도 확인하기. 사업하다가 혹은 개인 사정으로 납부를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추후 납부 추납 제도를 통해 부족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불 또는 분할로 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만 한꺼번에 큰 돈이 나갈 수 있으니 개인 재정 상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수령 시기 조절하기. 정해진 수령 시점보다 좀 늦게 받으면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지만 당장 여유가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다면 더 늦게 연금을 받아서 수령액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다양한 소득원 마련하기. 솔직히 국민연금만 믿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이드 잡, 부업, 임대 수입, 유튜브 같은 플랫폼 수익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해요. 은퇴는 선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세 사람처럼 은퇴라는 건 결국 누구에게나 탁칠 수밖에 없는 미래의 한 시점이에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남의 일이야. 하다가 어느 순간 내 일이 되어버리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빨리 깨닫고 조금씩 준비를 해둬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대, 40대이시라면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이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소득이 늘면 국민연금 납부액도 비례해서 올라가는지 체크해보세요. 또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라면 그 운용 방식이 적절한지, 수익률은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50대 이상이시라면 어떻게 해서든 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거나 다른 소득원을 찾아야겠다라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막상 60대가 되어서야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면 이미 선택지가 많이 좁아져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은행원, 회사원, 자영업자 세 분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30년 납입이라는 화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봤어요. 세 분 다 직군이나 근무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30년이 생각보다 길지만 또 막상 수령액을 확인하면 기대보다 적다라는 실망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은퇴 후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컸어요. 물론 국민연금이 완전히 무용지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대로 준비하시면 노후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기존에 생각했던 것만큼 풍족한 노후가 보장되는 건 아니니 빨리 현실을 파악하고 다른 수단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나는 은퇴하면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하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어떻게 부족분을 메울지, 어떤 준비를 할지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나이가 들수록 삶의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미리 알고 준비하면 그 변화가 조금은 덜 두렵고 한 발짝 더 여유 있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찾아올 은퇴 미리미리 대비해서 눈물 대신 내 인생에서 가장 여유로운 시기로 만들어 봅시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 주변 지인분들 중에 난 아직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살짝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소한 정보일지라도 그분들에겐 큰 깨달음이 될지 모르니까요. 모두가 더 나은 은퇴 준비를 할 수 있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년 기다린 정년퇴직 왜 은퇴 후가 더 힘들까? 30년 넘게 회사에 묶여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은퇴하면 드디어 자유다. 매일 아침 알람 없이 일어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거야. 정년퇴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 한켠엔 해방감이 찾아오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막상 회사를 떠난 순간 그동안 꿈꾸던 자유는 곧 막막함으로 바뀌곤 합니다. 돈, 건강, 인간관계의 세 가지가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걸 많은 퇴직자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30년을 버틴 직장 생활보다 오히려 그 이유가 더 힘들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사례 하나 연금만 믿었다가 생활비에 쫓기는 62세 김 과장. 서울에서 33년간 공기업에 다닌 김 과장님 62세. 정년퇴직을 하면서 이제 평생 놀면서 살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으니 크게 걱정 없을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예상과 달랐습니다. 월 230만 원. 서울에서 집은 있지만 관리비와 생활비, 손주들 용돈, 아내와의 외식비까지 합치니 한 달에 최소 35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퇴직금은 은행에 묶어두었지만 이자 수익은 생각보다 적었고 결국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직장 다니면 최소한 연금으로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생활비만 맞춰도 빠듯하네요. 김 과장님은 결국 은퇴 1년 만에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허리 통증을 달래며 쉬는 생활. 본인이 상상하던 은퇴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맞닥뜨린 겁니다. 2. 사례 둘 여행만 다니려 했던 65세 박 부부의 후회. 박 부부는 부부가 함께 35년을 직장 생활하며 꽤 튼튼한 노후 자금을 마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엔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생을 즐기자고 계획했죠. 퇴직 후 2년 동안은 매년 두세 번씩 해외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출이었습니다. 한 번 여행을 나가면 최소 400만 원 이상, 길게 다녀오면 60만 700만 원은 훌쩍 넘겼습니다. 은퇴 전엔 우린 돈이 충분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써보니 돈은 눈 녹듯 줄어들었죠.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장거리 비행과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이 반복되자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고 아내는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서 여행 중 응급실까지 갔습니다. 건강할 때 즐기자라는 말이 왜 그렇게 뼈아프게 다가오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지금은 여행을 멈추고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생활이 일상이 됐습니다. 3. 사례 셋 관계가 끊겨버린 60세 이 부장. 이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하며 회사 사람들과의 네트워크에만 의지했습니다. 술자리가 많았고 늘 동료들과 어울렸죠.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임에 불려 다녔지만 시간이 지나니 후배들도 동기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멀어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아내와 마찰이 잦아졌고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며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퇴직하면 친구들이랑 매일 술 마시면서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게 그의 고백입니다. 결국 그는 심한 우울감을 겪다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취미활동을 시작하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왜 은퇴 후가 더 힘들까? 전문가 인사이트.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은퇴 후가 힘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입보다 빠른 지출 퇴직금과 연금이 평생 버틸 만큼 크지 않은데 소비 패턴은 직장 다닐 때 그대로입니다. 건강이 급격한 변화 직장 생활 때는 긴장감과 활동량으로 버티지만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여유가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사회적 고립 인간관계가 직장에만 묶여있던 사람들은 퇴직 후 외로움과 고립을 크게 겪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잘 살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후 삶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재정 관리. 은퇴 전부터 월 얼마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정확히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월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지, 최소 300만 원이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쓸 만큼 쓰다 보면 버티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건강관리. 은퇴 후의 가장 큰 자산은 건강입니다. 의사들도 퇴직 후 5년이 건강 수명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무리한 여행이나 술자리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일상화해야 합니다. 관계관리. 직장 동료가 아닌 퇴직 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동네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어떤 형태든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해야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무리. 은퇴 후 진짜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 정년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건강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며 인간관계 하나만으로도 버틸 수 없습니다. 결국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은퇴 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정년퇴직.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더 힘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분.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연금과 퇴직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은퇴 생활비를 조사해보면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는 월 260만 원, 적정 생활비는 월 360만 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나 평균치라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부부라면 관리비, 의료비, 교통비까지 고려하면 월 4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120만 원, 퇴직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합쳐서 220만 원이죠. 그런데 실제 생활비는 350만 원. 한 달에 130만 원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메꾸려면 결국 퇴직금을 까먹거나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실천 팁. 은퇴 5년 전부터는 은퇴 후 생활비 가계부를 미리 작성해 보세요. 직장 다니던 때처럼 쓰지 말고 퇴직 후 패턴에 맞춰 줄일 수 있는 지출, 어쩔 수 없는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전부 쓰지 말고 연금형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고려하세요. 심리적으로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목돈 투자로 무리하게 부동산, 가게 창업을 하는 건 은퇴자들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통계적으로 은퇴 창업의 70% 이상이 3년 안에 실패합니다.
차라리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2. 건강 돈보다 빨리 무너지는 인생의 자산. 은퇴자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순간 중 하나가 돈보다 건강이 먼저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을 때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건강검진도 받고 긴장감 속에서 어느 정도 몸을 관리했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규칙이 무너져 버립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1인당 연평균 의료비가 600만 원을 넘습니다. 젊을 땐 약값 몇만 원이었는데 노년에는 매달 4,050만 원이 의료비로 나간다는 게 흔한 현실입니다. 실천 팁. 은퇴 직후 5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건강할 때 세계 여행을 꿈꾸는 분들 많지만 무리하게 장거리 여행은 피하세요. 10시간 이상 비행기는 혈전, 허리관절 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차라리 짧은 국내 여행이나 34시간 거리 해외여행부터 시작하는 게 현명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최소 1년에 한 번, 60대 이후엔 6개월에 한 번씩 주요 항목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혈압, 혈당은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3. 관계 돈과 건강이 있어도 무너지는 부분.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은퇴자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문제보다도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매일 얼굴 보던 시간이 사라지면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이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혼밥, 혼술, 혼자 병원 다니는 생활이 반복되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이는 곧 건강 악화로도 이어집니다. 실천 팁. 퇴직 전부터 직장 밖 친구를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취미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등에서 새로운 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사소한 일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에게 개인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 갈등 예방의 핵심입니다.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 등에서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4.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현실적 접근.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막연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은퇴 전부터 인생 2막을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소득을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는 일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게 좋습니다. 프리랜서 활동, 자격증 활용, 온라인 강의, 파트타임 등은 경제적 보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 연결과 삶의 리듬을 유지해 줍니다. 또한 은퇴 후 100세 시대를 고려하면 퇴직 후에도 최소 3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돈, 건강, 관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결국 은퇴 후 삶은 힘들어집니다. 마무리. 30년을 기다려온 정년퇴직이 축복이 될지 고통이 될지는 결국 준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과 퇴직금만 믿고 안심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건강은 은퇴와 동시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연결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결국 은퇴 준비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돈은 조금 덜 쓰고 몸은 조금 더 움직이고 사람과는 조금 더 자주 어울리는 것. 이 단순한 세 가지 원칙이 은퇴 후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 세 가지.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후회되는 일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도 얼마 전 은퇴를 하고 나서야 깨달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건강관리 돈보다 중요한 자산.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젊을 때는 돈 벌고 자식 키우느라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밤샘 근무도 밥 먹듯이 하고 운동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에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할까요? 규칙적인 운동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등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공원에서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는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인스턴트 음식이나 맵고 짠 음식은 피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라면이나 햄버거를 자주 먹었는데 요즘은 아내가 정성껏 차려주는 집밥을 먹으니 속도 편하고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저도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검진을 받아 건강을 관리할 생각입니다. 충분한 수면, 잠을 잘 자야 몸도 마음도 회복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잠을 자주 설쳤는데 요즘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니 잠도 잘 오고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사진 찍는 취미에 푹 빠져 있는데 스트레스도 풀리고 삶의 활력도 생겼습니다. 2. 새로운 도전. 배움에는 끝이 없다. 나이 먹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므로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도 활성화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저도 은퇴 후에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우연히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었지만 꾸준히 배우다 보니 이제는 손자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SNS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니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럼 은퇴 후에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배우면 여행도 더욱 즐겁고 외국인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언젠가 해외여행을 가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꿈을 꿉니다. 악기, 피아노, 기타, 드럼 등 악기를 배우면 취미생활도 즐기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미술, 그림, 서예, 도예 등 미술을 배우면 예술적 감각도 키우고 작품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요즘 수채화를 배우는데 그림을 그릴 때마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쁩니다. 댄스, 방송 댄스, 탱고, 라인 댄스 등 댄스를 배우면 몸도 마음도 젊어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라인 댄스 동호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저도 언젠가 용기를 내서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면 인터넷 검색, 문서 작성, 사진 편집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 강좌를 들은 후에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제 생각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 함께 웃고 즐기는 삶.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삶의 활력을 얻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도 은퇴 초반에는 집에만 있으면서 무료함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노인정에 갔는데 그곳에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은퇴 후에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동호회 활동 등산, 사진, 합창, 봉사 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동호회에 가입하여 취미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습니다. 저도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여 출사도 다니고 사진 전시회도 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주 교회에 나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신앙심도 키우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 3가지.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후회되는 일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도 합니다. 저도 얼마 전 은퇴를 하고 나서야 깨달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건강관리 돈보다 중요한 자산.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젊을 때는 돈 벌고 자식 키우느라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밤샘 근무도 밥 먹듯이 하고 운동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에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할까요? 규칙적인 운동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등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공원에서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는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인스턴트 음식이나 맵고 짠 음식은 피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라면이나 햄버거를 자주 먹었는데 요즘은 아내가 정성껏 차려주는 집밥을 먹으니 속도 편하고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저도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검진을 받아 건강을 관리할 생각입니다. 충분한 수면, 잠을 잘 자야 몸도 마음도 회복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잠을 자주 설쳤는데 요즘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니 잠도 잘 오고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사진 찍는 취미에 푹 빠져 있는데 스트레스도 풀리고 삶의 활력도 생겼습니다. 2. 새로운 도전. 배움에는 끝이 없다. 나이 먹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므로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도 활성화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저도 은퇴 후에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우연히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었지만 꾸준히 배우다 보니 이제는 손자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SNS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니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럼 은퇴 후에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배우면 여행도 더욱 즐겁고 외국인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언젠가 해외여행을 가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꿈을 꿉니다. 악기, 피아노, 기타, 드럼 등 악기를 배우면 취미생활도 즐기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기타를 배우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미술, 그림, 서예, 도예 등 미술을 배우면 예술적 감각도 키우고 작품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요즘 수채화를 배우는데 그림을 그릴 때마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쁩니다. 댄스, 방송 댄스, 탱고, 라인 댄스 등 댄스를 배우면 몸도 마음도 젊어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라인 댄스 동호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저도 언젠가 용기를 내서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면 인터넷 검색, 문서 작성, 사진 편집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 강좌를 들은 후에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제 생각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 함께 웃고 즐기는 삶.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삶의 활력을 얻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도 은퇴 초반에는 집에만 있으면서 무료함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노인정에 갔는데 그곳에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은퇴 후에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동호회 활동 등산, 사진, 합창, 봉사 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동호회에 가입하여 취미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습니다. 저도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여 출사도 다니고 사진 전시회도 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주 교회에 나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신앙심도 키우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재능 기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는데 요즘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보면 보람도 느끼고 삶의 의미도 찾게 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 주민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도 캘리그라피 강좌에 참여하여 새로운 취미도 갖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챕터입니다. 그 챕터를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채워갈지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해외 이민자들에게 이 결정은 더 복잡합니다. 이민 생활 20년 넘게 한 곳에서 뿌리를 내렸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익숙한 타국의 시스템과 언어, 집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그런데도 요즘 미국 이민 1세대들 사이에서 역이민이 조용히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까지의 시니어들 사이에서 한국으로 돌아가 노후를 보내겠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선택을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그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단순한 감성이 아닌 실제로 살면서 느낀 장단점, 비용, 제도, 감정까지 한꺼번에 담아본 1년 리포트. 여러분의 선택에도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돌아온 이후 의료, 가족, 그리고 외로움. 김정수 가명 씨는 1980년대 후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LA 외곽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30년 넘게 일했고 자녀들도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건강검진을 받으려 해도 예약이 3개월씩 밀리고 무엇보다 노년의 외로움이 너무 크더라고 했습니다.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미국 집을 정리하고 연금과 약간의 저축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죠. 처음엔 막막했지만 고향 친구들이 여전히 반겨주었고 동네 보건소에서 기초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미국에선 당연히 다 돈 내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동네 복지센터, 보건소, 경로당까지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뭔가 내 나라에 왔구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예상치 못한 생활비, 그러나 의외로 견딜만. 돌아오기 전에는 한 달 2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생각보다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월 1,31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했고 전세방 월세 전환에 따라 월세도 40만 원이 넘었죠. 그럼에도 김정수 씨는 말합니다. 그래도 미국보단 싸요. 거긴 병원비가 너무 부담돼서 감기도 참고 살았거든요. 여긴 병원 가도 몇천 원이니까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생겨요. 시장도
식당도 혼자 사는 사람에게 친절했습니다. 백반 한 끼에 7,000원, 병원 약값 포함해 2만 원이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 또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요가도 하고 영어로 한글 가르치는 자원봉사도 하며 새로운 관계망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삶 외로움은 여전하지만 내 말이 통하는 곳의 위로. 가장 크게 느낀 건 언어의 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마지막 몇 년은 영어가 익숙해도 마음이 다 전해지지 않는 고립감을 느꼈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도 내 감정을 제대로 풀어낼 사람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여긴 그냥 지나가는 사람하고 말 한마디에도 위로가 돼요. 옆집 아주머니가 저녁 드셨어요? 물어볼 때 뭉클할 정도로 고마워요. 자녀들은 미국에 있어 직접 왕래는 어렵지만 카톡으로 연락하며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내가 살고 싶어 선택한 곳이라는 자긍심이 있다고 합니다. 은퇴 후 여기민의 현실적 체크포인트. 그럼 김정수 씨처럼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온 이민자가 한국에서 은퇴 생활을 하려면 어떤 걸 점검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전환 문제. 귀국 후 건강보험을 바로 쓰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연금이나 투자 수익이 있다면 신고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으니 꼼꼼한 사전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2. 주거 형태. 많은 여기민자가 월세 또는 전세 반전세를 선택합니다. 서울은 비용 부담이 커 지방 소도시나 고향 근처에 터를 잡는 경우가 많죠. 김정수 씨도 경기도 외곽에 전세방을 구했고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35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연결망.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고립을 막는 장치입니다. 복지관, 경로당, 자원봉사, 종교 커뮤니티 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미리 조사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 사례 1. 교사로 정년퇴직 미국 갔다가 결국 한국으로. 박 선생님은 정년퇴직 후 딸이 있는 시애틀로 갔지만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선 누구도 자신을 교사로 기억해주지 않고 외국인으로만 대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오니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선생님 오셨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 말 한마디에 울컥했어요. 그동안 내가 누구였는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례 2. 혼자 된 뒤 미국 생활은 너무 쓸쓸했어요. 이민 초기에 남편과 함께 정착했던 이미숙 가명 씨는 남편이 떠난 뒤 미국 집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과 차를 팔고 모아둔 돈으로 소도시에 원룸을 구하고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가볍게 일도 하며 지냅니다. 미국에선 친구 하나 없이 지냈어요. 여긴 주말마다 시장 가서 이웃이랑 이야기하고 교회도 다니고 사람 냄새 나는 게 좋아요. 사례 3. 한국 의료,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최영호 가명 씨는 미국 병원비가 부담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의원을 꾸준히 다니고 3개월에 한 번씩 종합병원도 진료받습니다. 미국에서는 검사 하나 하려면 수백 불인데 여긴 2만 3만 원이면 충분해요. 진짜 이건 큰 혜택이죠. 약값도 보험 덕분에 싸고요. 마무리 돌아온다고 다 쉬운 건 아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여기민이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문화 적응, 가족 문제, 노후 소득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의 이유입니다. 감정이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와 제도를 이해하고 한국에서의 삶을 체험해 보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여기민은 리셋이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온 이 땅에서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내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어쩌면 그 길 끝엔 우리가 처음 떠났던 그 시절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여기민 시니어의 체크리스트 5가지. 한국에서 은퇴 후 정착을 도와주는 공공기관, 복지상담사, 노후설계 전문 FP 재무설계사들의 조언을 종합해보면 다음 5가지가 핵심입니다. 1.
건강보험 반드시 사전 시뮬레이션 해야. 여기 민자들이 가장 크게 놀라는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해외 이민생활 동안 국민건강보험이 끊겨 있다가 귀국 후 지역 가입자로 다시 편입될 경우 연금이자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 항목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미국에서 소득 없는 은퇴자였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연금 수령액이나 부동산 소유 사실이 신고되면 월 보험료가 20만 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전문가 조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돌아오는 분들에게는 한국의 건강보험이 너무 생소합니다.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예상 보험료를 시뮬레이션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김상현, 노후설계 컨설턴트 은퇴이민 지원센터. 2.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생활비 구조부터 점검하자. 많은 여기민자가 미국보다 한국이 싸다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비를 세분화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간과되기 쉽습니다. 월세 또는 전세금 전환 비용, 건강보험, 치과암과 같은 비급여 의료비, 교통비와 통신비 상승 미국보다 비쌀 수 있음, 각종 관공서 행정 처리에 필요한 비용, 전문가 조언, 은퇴 후 고정수입연금, 투자수익 대비 월 고정비 지출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안정적입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은 반드시 발생하니 유동자금도 별도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정미 재무설계사 시니어금융연구소. 3. 사회적 연결망 확보는 생존 전략이다. 은퇴 후의 고립은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민자들이 겪는 문화적 단절감과 심리적 외로움은 고령화 시대의 주요 리스크입니다. 특히 자녀가 외국에 있는 경우 주변과의 관계 단절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혼자 지낼 수 있어요 라며 준비 없이 귀국해 적응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전문가 조언. 복지관, 노인대학, 자원봉사, 종교 커뮤니티 등은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니라 삶의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귀국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나 고향 지역 단체에 연락해 네트워크를 미리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박은하 사회복지사 은퇴이민 적응지원단. 4. 자녀와의 거리감도 생활 설계의 일부. 미국에서 자녀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해도 나이 들어 한국에 돌아온 부모와 물리적 거리는 정서적 거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절, 생일에조차 자녀와 왕래가 없다면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전문가 조언. 귀국 전에 반드시 자녀와 은퇴 후 삶의 방식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서로의 기대 수준이 다르면 갈등만 남습니다. 한국에서 삶을 꾸리되 자녀와는 일정한 거리 두기와 책임 분배가 필요합니다. 정진욱 가족 상담 전문가 은퇴가족연구소. 5. 귀국 후 수입원이 있다면 훨씬 유리하다. 국민연금 외에도 미국에서 수령하는 소셜시큐리티 401k 등도 한국에서 일정 부분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 시 환율, 세금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에 돌아온 후 파트타임이나 자원봉사 수당형 일자리를 병행하면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경제적 완충 장치가 됩니다. 전문가 조언. 지역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지자체 운영 노인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활용하면 꽤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아이 돌봄 지원, 지역 문화해설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윤민재, 시니어 재취업 전문 컨설턴트 서울노년고용센터. 결론 다시 돌아온 삶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수 씨처럼 미국에서의 삶을 접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분명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나 후퇴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누구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그 선택이 실현 가능한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감정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생활비, 주거 문제는 데이터로 시뮬레이션하고 사회적 연결망과 일상의 루틴은 정착 전략으로 만들고 자녀와의 관계는 현실적인 기대 조정을 통해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삶이라면 다시 돌아온 이 땅에서도 이제야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국이 고향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안식처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복귀일지도 모르니까요.